11번부터 12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즉,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능동, 당하는 것은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능동이 표현된 문장은 능동문, 피동이 표현된 문장은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용언 어간에 피동전미사, 번호로 붙여볼게요. 피동전미사 이희리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피동사를 파생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지다, 어지다, 게되다를 어간에 결합하는 방법이나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면 일반적으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그런데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먼저 예문을 보면서 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행위를 능동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능동의 예문으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 경찰이는 주어, 그다음에 도둑을은 목적어, 잡았다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피동으로 바꾸게 된다면 피동은 당하는 것이니까 이 문장에서 당하는 대상은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네,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도둑이는 이 문장의 주어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에게는 부사어, 그리고 잡혔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물론 이때 이 잡혔다는 풀어서 써보면 잡히었다 가 될 것이고, 이때 이 히가 바로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희리기 중에 하나인 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에서 부사어가 됐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에서 주어로 이렇게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그런데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날씨가 풀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서술어가 동작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따라서 누가 날씨를 풀었다처럼 행위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능동문으로 만들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날씨가 풀렸다라는 문장은 표현으로 보면 피동 표현인데, 이러한 피동 표현은 자연적인 상태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능동문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네 번째 문단.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기에. 자, 이때 행위의 대상이라는 건 보통 문장에서 목적어 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 표현을 맞춘다, 주체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이렇게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죠. 왜냐하면 당하는 대상이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가 어려울 때, 혹은 행위의 주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할 때, 혹은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등의 이런 피동 표현이 사용됩니다. 한편 피동의 문법 요소를 두 번 결합한 것을 우리는 이중피동이라고 하는데, 이 이중피동은 어색한 표현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중피동은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피동 표현과 관련된 지금 지문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다 다루어졌던 내용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현재 고1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능동, 피동 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용언이 무엇인지 또 어간이 무엇인지 전미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미의 종류 중에 하나인 연결어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목적어, 문장에서의 주어, 부사어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사실 밑바탕이 되어야 이 지문이 자연스럽게 읽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런 부분들이 핵심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내가 혹시 모르고 있다면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지문을 이해하는 것을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네 번째 문단에 방금 읽었던 부분에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대상이 강조되는 것이지 주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정답이 도출이 됐네요. 2번,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역시나 네 번째 문단 읽었던 부분에서 피동 표현은 언제 쓴다고 했냐면 네, 마지막 세 번째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쓰이기도 한다. 자, 3번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이건 우리 피동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라고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세 번째 선지도 적절합니다. 4번,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역시나 네 번째 문단에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피동 전미사 이외의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피동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본문에서 3가지 언급을 해줬었어요. 첫 번째, 피동 전미사 이히리기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지다 어지다, 그 다음에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명사 뒤에 뭐뭐 되다를 붙이는 방법 3가지였기 때문에 피동전미사 이외에도 연결 어미를 이용해서 구성된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되다를 활용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도 네, 적절해지는 거죠. 자, 1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3점짜리 문제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다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겼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지금 능동인 문장을 피동으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이 안겼다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 안기었다 가 될 것이고 이때 기가 바로 안다를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피동파생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죠. 기역에서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었군 이라고 했는데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이렇게 바뀌었음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니은에서는 명사 뒤에 뭐뭐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니은을 보면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누전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 파악됩니다의 기본형인 파악되다 를 살펴보면 명사 뒤에 되다가 붙어서 지금 피동 표현을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명사 뒤에 되다를 결합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냈다. 적절하겠네요. 자, 디귿 더위가 꺾였다를 우리 좀 풀어서 써보면 더위가 꺾이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때 바로 이가 꺾다를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표현인데 그러면 더위가 꺾였다라는 문장은 피동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동을 다시 능동으로 바꾸어 보았다니 누가 더위를 꺾었다 이렇게 지금 바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표현은 좀 어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동 표현이 있지만 거기에 상정하는 능동 표현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앞에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세 번째 문단에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자연적인 상태 변화의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예가 바로 이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자연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설명이 적절해지는 거죠. 자, 리을을 보면 이번 패배는 그의 실책으로 보여진다 인데 이때 이 보여진다를 여러분 선생님이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보여진다를 조금 풀어서 써보면 보이어진다가 될 것이고 이것을 기본형으로 바꿔보면 보이어지다. 네, 이렇게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겠어요? 보다라는 말에서 파생됐겠죠. 그래서 이 보다라는 말에 보이다의 이가 결합됐고 또 뒤에 뭐뭐 어지다가 같이 결합돼서 보다라는 말에 피동을 만들어주는 전미사 또 결합이 되었고 또 피동을 만들어주는 어지다 연결어미를 활용한 이렇게 연결어미를 활용한 어지다도 지금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을에서는 피동 전미사가 두 번 결합한 이중피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 결합했기 때문에 이중피동은 맞지만요. 전미사가 두 번 결합한 게 아니라 전미사 한 번과 연결어미를 이용한 어지다라는 표현이 지금 쓰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에서는 모두 피동 전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다고 했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표현한 기가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표현한 이가 네, 우리의 전미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인데 이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는 서너 말 어미 는, 니은의 결합으로 또 형용사는 그냥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는 방법이 다른 거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서너 말 어미를 쓰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기본형으로 그냥 현재 시제를 나타내 줍니다. 자, 이번에는 관형사형 어미 은 혹은 니은이 결합했을 때 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줘요. 그래서 같은 형태인데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집니다. 역시나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배경 지식이 있죠. 어떤 것들이냐면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지, 관형사형 어미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지, 이런 개념을 모른다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동사와 형용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어를 모른다면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네,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1번. 감이 떨다에서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떨다는 형용사이군. 네, 이렇게 기본형 자체가 그냥 현재 시제를 쓰이는 거죠. 자, 책을 읽는다에서 이거의 기본형은 읽다인데 지금 뭐가 결합된 거예요? 는이 결합됐으니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해서 책을 읽는다. 무슨 시제를 나타내 주죠?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읽다는 자, 우리 는이 들어가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 줄 때는 동사로 본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친구와 논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놀다잖아요. 근데 이 놀다에 리을이 탈락하고 뭐가 결합된 형태냐면 니은이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결합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 줄 때는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사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죠. 자, 그 다음에 집에 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다라는 기본형에 니은이 결합돼서 이걸 관형어로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 이걸 관형사형어미 니은이라고 하는데, 자, 집에 간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집에 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과거 시제겠죠. 그러면 니은이 결합해서 과거 시제를 드러내면 가다는 동사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이긴 시합에서 시합은 시합인데 어떤 시합이냐면 이긴 시합이에요. 그래서 이기다라는 표현에 니은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체언, 시합을 꾸며주는 이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우리가 이긴 시합, 이미 그 시합이 끝났고 그 시합은 이긴 상태예요. 그럼 이건 무슨 시제냐면 과거 시제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다는 형용사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사례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의문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의문의 변동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교체, 첨가, 탈락, 축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유형도 여러분이 미리 알아둔다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죠. 자, 비음이 아닌 의문이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아닌 의문이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미음, 니은, 이은 중 하나로 변화했는가? 자, 이게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비음화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음화가 있어야 이제 요 아래 예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옮겨 볼게요. 네, 이렇게. 자,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잖아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참고로 유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예사소리인 초성이 앞 음절 종성의 영향으로, 종성, 기역, 디귿, 비읍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변화했는가? 이거는 우리 된소리 대기 현상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에 해당하면 기역 아니면 니은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와 된소리 대기가 모두 일어나야 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는 일어났지만 된소리 대기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거여야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비음화를 찾아낼 수 있는지 또 된소리 대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 나아가서 유음화를 알고는 있는지 이런 개념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죠. 기역 같은 경우에 자, 온맵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옷이 먼저 여러분 디귿으로 바뀝니다. 이거 우리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디귿이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으로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걸 비음화라고 하죠. 그리고 앞에 오는 비읍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시옷이 된소리로 소리 납니다. 이걸 우리는 된소리 대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꽃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치읓을 발음할 수 없어서 먼저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이걸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디귿은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역은 비음화와 된소리 대기가 자,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비음화와 된소리 대기가 다 일어나서 맞고 니은에서는 비음화만 일어났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덮개 같은 경우에는 이 피읍을 바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읍으로 먼저 발음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앞에 오는 비읍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 이렇게. 자, 묵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기역이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 자, 부엉문은 역시나 키읔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기역으로 바꿔서 발음됩니다. 이걸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고,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으로 그 기역이 다시 이응으로 발음되는 건 비음화겠죠. 자, 앞날 같은 경우도 이 피읍을 바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비읍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가, 뒤에 오는 니은의 영향으로 앞에 오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고, 권력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리을의 영향으로 앞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 그리고 앞에 오는 기역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 이렇게. 자, 귓속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앞에 오는 시옷이 발음될 수 없어서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그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 그리고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오는 기역이 이응이 되는 비음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습등물은 앞에 오는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 그리고 뒤에 오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오는 기역이 이응으로 변화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 대한 개념도 혹시 알고 있는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5번 문제. 보기에 기역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대화 상황을 주고 대화 상황에서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의 의미를 찾는 것을 우리는 담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담화 표현이 제대로 이렇게 해석 풀이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저번에 놀자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내일이지?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1번 볼까요? 기역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는데, 우리 저번에 놀자고 했던 거 있잖아 할 때 학생 1이 학생 2에게 하는 말이고, 저번에 놀자고 했던 게 우리, 내가 말하고 있고 듣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 내일이지? 벌써 그렇게 됐네. 어디서 보자고 했지? 자, 니은은 이전에 화자와 청자가 한 약속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에 놀자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내일이지? 그러면 이때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 놀자고 했던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전에 화자와 청자가 한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그렇게 됐네. 어디서 보자고 했지? 학교 앞 정류장에서 보자고 했잖아. 그러면 이때 어디는 학교 앞 정류장을 의미하겠죠. 거기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문구점 가서 구경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때 거기도 역시나 학교 앞 정류장이 되겠죠. 3번에 리을은 디귿에 대한 답인 학교 앞 정류장을 가리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 그랬지. 가서 둘러보다가 살 거 있으면 각자 사도 되고, 사고 싶은 거 있어? 아직은 무엇을 살지 모르겠어. 에서의 미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이 무엇은 여러분 품사로 따지면 대명사인데요. 대명사인데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도 쓰이고, 아직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자, 그때 문구점 가서 봐야 알 것 같아. 아무튼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5번. 비읍은 약속 시간이 내일 12시를 의미하며 시옷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그럼 시옷까지 살펴보죠. 12시 어때? 그러면 딱 점심 먹기 좋을 시간인데. 좋아, 그럼 그때 보자. 잘 자.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바로 이 12시를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비읍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구점 가서 봐야 알 것 같아 라고 했었죠. 이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행동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문구점 가서 구경하기로 했는데, 이 비읍이 말하는 그때는 그 중에서도 문구점에 갔을 때의 시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12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시옷은 12시를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비읍은 12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점에 갔을 때,
문구점에 갔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5번을 택하면 되겠네요.